누군가 당신에게 막말을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뭔가 말하려는데 목이 막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더 큰 소리가 나오거나 그리고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똑같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꾹 참아내거나.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두 가지는 모두 감정을 다루는 하수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며 오히려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으로 제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위 1%의 품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나 수양의 부족 같은 개인의 결함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분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노는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외부의 위협이나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발달한 정교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즉, 지금 내 영역이 침범당했으니 대처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오해는 이 생존 시스템을 수시로 오작동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를 정체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내면의 분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파괴적인 폭발이 아닌 그 어떤 막말도 고요하게 반사할 수 있는 성숙하고 지적인 기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서 분노가 왜 생겨나는지 그 뿌리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그 분노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무슨 일을 벌이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셋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전략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인지심리학의 세계적 석학, 텍사스 대학교 아트 마크먼 교수의 연구, 컬럼비아 대학교의 최신 심혈관 연구,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임상적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크게 화가 나시나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을 때, 몇 달을 준비한 일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졌을 때, 열심히 설명하는데 상대가 계속 말을 자를 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그것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표 구배 원리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클라크 헐 이후 연구들을 보면 보상이나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정보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방해물을 만났을 때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승선 직전의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누군가 다리를 건다면 경주 초반에 방해받았을 때보다 훨씬 폭발적인 분노가 침입니다. 이처럼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해집니다. 승리 직전의 순간이야말로 의식적인 평정심이 가장 필요한 때이죠. 이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지금 내가 유독 크게 화가 났다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 진짜 소중한 것에 가까이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분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나요? 심리학자 제니퍼 러너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다른 부정적 감정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공포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줍니다. 슬픔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는 체념을 줍니다. 하지만 분노는 다릅니다. 원인이 명확하고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통제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가 분노를 설계한 방식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것을 빼앗겼을 때 그냥 참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지금 당장 이것을 되찾아라는 생존 명령이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재보정기제, 리칼리브레이션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분노는 그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면 당신은 손해를 볼 것이다. 한마디로 나 잘못 건드리면 당신 큰 코 다쳐 라고 하는 거죠. 이 신호는 직접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모두 같은 분노일까요? 사실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생겨나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분노예요. 내 자존감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저항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된 분노입니다. 이것이 오늘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분노입니다. 억압된 분노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아기 때부터 분노를 느낍니다. 배가 고픈데 엄마가 오지 않을 때, 울어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을 때. 하지만 아기에게 엄마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 아기는 그것을 내면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참아야 착한 아이다. 그렇게 억압된 분노는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틱나탄 스님은 저서 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악이다. 이 억압된 분노는 어느 날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터져 나옵니다. 상대가 나를 모욕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속이 끓어오르는 경험,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믿는 친구에게 유독 크게 화가 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억압된 분노가 간접적으로 터져나오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사에 미루고 무기력해지거나 이유 없이 세상과 사람들이 의심스럽거나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오거나 타인의 말에 자꾸 말꼬리를 달거나 나와 무관한 이야기에서 혼자 화가 치밀거나 이것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 쌓인 억압된 분노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새어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분노가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믿는 가족, 가장 소중한 연인. 그들에게 내 분노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건 그들 앞에서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정당한 신호인지 아니면 억압된 감정의 폭발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분노를 다루는 모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분노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뇌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이 일어납니다. 편도체 하이제킹이란 이성이 잠든 사이 본능이 운전대를 낚아챈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럴 때 있죠.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먼저 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편도체 하이제킹입니다. 즉, 감정이 이성보다 0.1초 먼저 반응하는 현상인 거죠. 우리 뇌에 두 명의 조종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이성적이고 침착한 전두엽 조종사, 또 한 명은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편도체 조종사. 평소에는 전두엽 조종사가 운전합니다. 그런데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편도체가 불과 수 밀리초 만에 조종간을 낚아챕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근육의 에너지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기도가 확장됩니다. 산소를 최대한 들이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간에서는 포도당이 쏟아져 나옵니다.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은땀이 나고 피부가 긴장합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상대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원시시대 맹수를 만났을 때 이 모든 반응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상대는 맹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새치기 승객이고 말을 자르는 직장 동료이고 내 말을 흘려듣는 가족입니다. 2024년 컬럼비아 대학교 심보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화났던 기억을 떠올리게만 했는데 실제로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이완 능력이 약 40분 동안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혈관 내벽의 세포들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불안을 느낄 때도 슬픔을 느낄 때도 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혈관을 실시간으로 망가뜨리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40분간의 심장 보호권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들, 항상 적대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혈관 손상을 입습니다. 반복되는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이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분비된 코르티솔은 뇌의 기억 정원인 해마와 판단센터인 전전두피에 내리는 산성비와 같습니다. 이 산성비는 신경세포, 즉 뉴런을 부식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에너지가 오직 전투에만 집중되면서 면역 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만성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다툼이 내 혈관을 40분간 마비시킬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참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건강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화가 날 땐 샌드백이라도 쳐서 풀어야 해. 인지심리학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아트마크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난 상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수록 뇌는 분노 공격의 연결 회로를 오히려 강화합니다. 샌드백을 치면 칠수록 더 쉽게 화를 내는 뇌가 만들어집니다.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분노를 끄는 스위치는 없습니다. 분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온 건가?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건가? 상대가 나를 모욕한 것도 아닌데 속이 끓어오른다면 그건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지금 이 상황을 빌려 터져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다. 이것은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분노의 뿌리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분노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편도체 하이제킹은 단기적인 반응입니다. 길어야 10초입니다. 10초만 버티면 이성적인 전두엽 조종사가 조종관을 되찾아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반응하기 전에 딱 10초를 셉니다. 이 10초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신다. 천천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속으로 흥얼거린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뇌가 다른 회로로 전환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 10초가 당신이 평생 후회할 말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에 차이를 만듭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주의라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분노라는 말을 타고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화가 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다. 여기서 딱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오늘 몹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뇌가 성급하게 내린 결론을 잠시 보류하고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이 일을 기억할까?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큰 그림 보기는 지금 이 순간 극도로 좁아진 시야를 다시 넓혀줍니다. 분노의 예민도가 낮아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옵니다. 불교 상응부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당신을 공격해온다면 화라는 독이 차려진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면 화라는 이름의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손도 대지 않은 독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홀로 화라는 독이 든 요리를 먹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이 화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다. 둘, 반응하기 전 10초를 버틴다. 셋, 프레임을 바꾸거나 큰 그림을 본다. 분노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조절된다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부당함을 바로잡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분노를 없애야 할 적이 아닌 나를 보호하려는 내면의 신호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훈련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분노 수준이 약 76% 수준으로 낮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분노 조절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전략적인 학습과 반복 훈련을 통해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임을 증명합니다. 내 안에 분노라는 신호등이 켜질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신호가 가리키는 진정한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정당한 분노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지만 우월감에서 비롯된 부당한 분노는 자신과 주변을 파괴할 뿐입니다. 분노라는 거친 파도를 억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 파도의 흐름을 읽고 키를 조절하는 인지적 성숙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당신의 건강과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정교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전략들을 삶에 조금씩 적용해 나간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먼저 당신의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40분씩 혈관을 마비시키던 분노의 습관이 줄어들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억압된 분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패턴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진짜 대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당신이 분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분노는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 소중한 것에 가까이 있다는 신호이고 내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려는 내 안의 가장 오래된 목소리입니다. 분노는 사랑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평소 어떤 부당한 일 앞에서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전하는 메시지를 냉철하게 읽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분노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려 하지 마세요. 그 파도의 흐름을 읽고 키를 조절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품격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심리학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틱나탄. 정말 그렇습니다. 부연이 필요 없는 진실입니다. 복잡한 하루 속에
길을 잃을 때 내 안의 목소리 작게 들려와 왜 이런 기분인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보내는 신호 귀 기울여봐. 내가 말하고 마음이 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심리학원을 두려움도 불안도 이유가 있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나를 향한 작은 질문 하나씩 오늘도 나를 알아가. 내가 말하고 마음이 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심리학원을 오늘도 마음에 귀 기울여 심리학